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막혔던 무역길이 어느덧 서서히 풀려가는 듯 했는데요. 이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 어려움에 공감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애쓰는 곳이 있는데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계 무대에서 날개를 펼칠 수 있게 하는 곳.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윤여봉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장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8월 말에 취임하시고 이렇게 처음으로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 인사 한 말씀 카메라에 대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임 전북 경제통상진흥원장 윤여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원래 고향이 전주시고 그렇습니다. 해성고를 졸업하시고 30여 년간 서울의 대기업에 종사하시다가 이번에 이렇게 내려오시게 됐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오니까 감회가 참 새로울 것 같습니다. 너무 늦게 내려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진즉에 좀 내려와서 네. 좀 많은 도움이 좀 됐었으면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내려오신 게 어딥니까? 그렇죠? 또 큰 역할로 내려오셨습니다. 가끔 이렇게 또 차를 타고 전주 지역도 돌아보시고 전라북도 곳곳을 또 이렇게 순회하실 텐데 직원들에게 야, 이곳이 원래 이런 곳이었어? 야, 이거 이렇게 변했다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는 순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네. 지금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왜요? 네.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떠났을 때에 비해서는 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서 맞아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지만 네. 이곳에 오래 거주하셨던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 큰 성장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요즘은 그냥 입을 닫고 있습니다. 좀 자제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민분들의 어떤 정서와 함께하기 위해서 네. 이해도를 넓히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라셨고 서울은 물론 외국에서 사실 뭐 특별한 경험도 많이 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특별한 경험이기에 이런 제가 경험이 있을까요? 88년도에 이제 종합상사인 삼성물산에 입사해서 방산물자 수출을 하는 특수사업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에 가서 중동 지역 전문가로서 현지에서의 이슬람을 공부하고 이슬람 상관습 그리고 아랍어를 이제 연수하고 돌아와서 사우디, UAE에 제가 한 23년 해외 주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이제 임원으로 6년 이상 또 중동 법인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대외 개방 공모 관장을 뽑는다고 해서 제가 사우디에 근무했던 연유로 인해서 코트라 사우디 무역 관장을 3년 하고 작년 8월에 귀국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서 그런 관장을 맡는 경우들이 뭐 종종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의 최초입니까? 처음이었고요. 그래요? 네. 그 3년 동안 코로나 기간이었었는데 사우디의 그 스타트업 지원 발굴 또 이런 역할과 함께 그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코로나 진단 시약이라든가 이런 바이오 제품 중소기업 제품 수출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원장님은 뭐 경제라든지 경영, 무역 이쪽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전혀 없었고요.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역사였습니다. 국사, 세계사. 그렇게 종합상사를 가지 않고 기업에 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한국의 근대사를 연구하는 그런 사학자가 아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학자 이미지도 잘 어울리시는데요. 아닙니다. 어찌됐든 뭐 이렇게 중동을 또 이렇게 경험을 하시면서 동아시아의 흐름까지도 같이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예전으로 치면은 이렇게 실크로드가 움직이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또 더불어서 역사를 하고 싶었다라는 어떤 희망과 같이 결합이 됐으니까 실물도 공부하고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겠는데요. 70년대 이후에 저희가 중동에서 이제 외화를 많이 획득을 했고 지금은 사우디 같은 경우 차를 몰고 집을 나서면 앞뒤 좌우에 한 대 정도는 무조건 한국 차가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한 34%가 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반 그 가전 매장을 가더라도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에 한 70%가 이 한국 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름 엄청난 그런 국격을 느끼게 이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원래는 이제 뭐 역사 쪽에 관심이 있으셨고, 물론 이제 근무를 이제 무역 쪽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또 이렇게 물산 쪽으로 하게 되셨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도 좀 이런 재능과 이런 좀 능력이 있네, 이런 경제와 경영 무역 쪽에 언제부터 좀 그런 걸 느끼셨어요? 저는 이제 막상 그 삼성물산이라는 종합상사에 입사를 하고 나서 예. 실질적으로 1년 반 후에 레바논에 이제 군용 트럭을 수출을 하고 이제 애프터 서비스 차 저희 이제 제조업체인 이제 기아를 이제 모시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제가 만나봤던 그 엔드 유저 쪽, 네. 즉 군 장성분들이라든가 또는 우리 대리점들을 만나면서 해외 주재하면서 이런 분들하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좀 더 수출을 좀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네. 제 나름대로 이런 일에 제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동에서 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우리는 사실 중동 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제3세계 느낌이 네. 좀 들기도 하고 좋은 어떤 뭐 관습이라든지 문화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배워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것이 있으면 예시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중동은 이제 이슬람 사상이기 때문에 숙명론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갖고 있지만 예. 또 중동에서는 너무나 빨리 서두르거나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하늘의 뜻에 따라 천천히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중동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하고 같이 근무했던 그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한국말이 빨리빨리거든요. 이 빨리빨리 문화에 의해서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한 것도 있지만 좀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체계적이고 좀 입체적으로 준비를 해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중동 사람들의 또 그러한 또 슬로우도 또 나름 또 배울 만한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한 성향들을 네. 많이 갖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서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중동 지역이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하는 그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롯해서 또 전 세계인들이 뭔가 기회 땅이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중동과 그 주변에서의 우리나라 인식은 어땠어요? 그때 인식하고 또 지금의 인식하고 또 많이 달라졌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과거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인식인지도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실제로 가보니까 또 어떤 느낌이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예. 삼성이라고 그러면은 일본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예. 저희들의 어떤 전략 상품인 자동차라든가 전자제품 또는 프로젝트 장비들이 많이 수출이 되면서 예. 그리고 이제 K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우리 BTS의 공연이라든가 또는 그런 K-팝 또 K-푸드, K 콘텐츠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면서 이제 한국 그러면은 자기들의 어떤 그 경제 발전에 있어서 같은 동반 파트너로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됐고 예. 그래서 사우디 2030에 한국이 일본과 함께 그런 그 파트너로 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사우디에서 일반 그 백화점이라든가 쇼핑몰을 가면 네. 그 젊은 그 여학생들이 와서 그 우리 한국인들하고 같이 사진 찍으려고 하고 안녕하세요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그 해외 건설을 통해서 외화 획득을 할 때에 비해서 맞아요. 지금 우리 그 한국 상품이라든가 예. 한국 문화, 한국에 대한 인식은 고도의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또 굉장히 세련된 문화를 갖고 있는 어허. 굉장히 소프트 강국으로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그 우리 원장님은 우리나라의 국격이 이 정도까지 상승할 줄 아셨어요? 그 굉장히 오래 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30여 년 전이면.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렸을 때
그 건설 현장에서 수많은 그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예. 퇴근 버스를 타는데 오직 한 나라만 줄을 예, 정확하게 이렇게 서서 탑승을 하더랍니다. 아, 다른 사람들이 다 몰리는데 다는 그냥 몰리는데. 한 방에 그냥 네. 몰리고 막 우왕좌왕하는데. 네, 그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코리안. 아, 그래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탑승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 때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저 나라는 분명히 발전할 것이다. 지금은 저렇게 외화 획득을 위해서 나와서 땡볕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어허. 저 나라는 언젠가 부강해질 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고 또 빠르게 변화시키려는 또 힘도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그 나라의 국민성을 네. 예, 그 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함과 봤군요. 또 질서정연함과 열심히 하는 모습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세고장 전조에 계시다가 이제 해외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개인적인 좀 질문이긴 하지만 음식이 맞던가요? 글쎄요, 저는 인도에서 이게 전파가 된 샤프란이라는 그 향이 들어가 있는 네, 네. 중동 음식들이 많은데 예. 저는 그다지 저항감 없이 그래요. 네, 양고기, 염소고기, 네. 양 수프, 빵 이런 거에 전혀 문제가 없어서 저는 잘 맞았네요. 저는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의 활동들,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 원장님으로 통해서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셨으니까 원장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나는 뭔가 좀 특별하게 정말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결심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뭡니까? 경제통상진흥원이 예. 한 3년 이상의 그 업력을 갖고 있는 예. 도 출연 기관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떤 그 베스트 파트너로서의 실질적인 그 지원 역할을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그거는 뭐 저희들의 숙명과 다름없는 거기 때문에 예,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데이터를 좀 전부 모아서 그다음에 그걸 제대로 좀 소팅을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좀 모색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저희 직원들하고도 좀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활동과 더불어서 네네. 지금 전라북도가 현재 지금 새로운 전략을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 유치 지원 활동이라든가 예. 스타트업의 이제 고도화 작업에 저희 그 진흥원에서도 나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 조직도 지금 새로 좀 진용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런 일들을 수행해 나가려면 그 조직의 어떤 내부적인 성향도 좀 바꿔야 되고 다시 한번 재편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내부 조직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려고 지금 네. 과정 중에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2달 동안 내부 조직 진단을 통해서 예. 어떤 사업의 효율성 분석, 즉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갖추어갈 수 있도록 예.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은 조금 좀 뒤로 미루고 예. 실질적으로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지금 사업을 재편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경제통상진흥원이 실질적인 지원을 제대로 하려면은 저희들이 전문 역량을 예.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한 이해를 우선 먼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격주로 매주 수요일 이제 공부 모임을 좀 시작을 좀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그 미래 성장 산업에 포진되어 있는 그러한 중소기업들 또 그러한 그 기술 창업 기업들을 어떻게 예. 지원하고 어떻게 판로 개척을 할 것인지 우리 먼저 공부를 먼저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긴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내수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세계 속에서 또 그러한 시각들을 그렇습니다. 많이 봐왔으니까 네. 우리의 기업들이 이것만 조금만 더 갖추면 또 이것만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세계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데를 이제 확인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네. 거고. 기업 속으로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 제가 지금 14개 시군을 좀 매주 방문을 하면서 네네.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이런 곳들을 좀 만나고 있는데 예. 의외로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된 기업들도 있고 충분한 자금 지원과 함께 팔로 개척이 되면 예. 나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네. 이것 또한 우리 진흥원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 뭐 원장님은 중동 쪽에만 계셨으니까 중동 쪽 시간만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우리가 수출하려면 동남아시아라든지 네. 북미라든지 뭐 유럽 쪽에도 우리가 시야를 네. 봐야 되는데 네. 중동 쪽의 시각만 갖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해외 수출을 할 때 예. 지역으로 보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지역이 중동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에 이르기까지의 예. 어떤 지난한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군요. 또 계약이 되고 나서도 약속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제품을 선적하고 나서도 품질 클레임이든 또는 마켓 클레임을 당해서 고생을 하는 아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중동에서 수출을 잘하면 예. 다른 지역에서 수출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동이 끝판왕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중동 지역에서의 그 어떤 해외 통상 경험을 예.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횡전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지금까지 또 그렇게 잘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8월 31일부터 이제 취임하시고 기업 속으로를 통해서 또 현장 방문 활동도 충분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원장님께서 취임 후와 또 취임 전에 외부 시각에서 보는 또 이 진흥원의 어떤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을까요? 어떻습니까? 2달밖에 되지 않아서 예. 그 전후 변화에 대해서는 저도 뭐 많이 듣지는 않았지만 또 많이 들려오고 있지도 않지만 사실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좀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새로운 시각에서 예. 또 새로운 모색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께서는 또 너무 또 피로감이 또 중첩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업무적 관성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소통을 더 하고 왜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이 소통을 통해서 네네. 한 방향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또 구성원들 그 내부적으로 뭐 경진 대회를 연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들이 11월 또는 예. 12월을 준비하지 못하면 네. 그 다음 해에는 그 사업이 실패를 하거나 또는 숫자로 말할 수 있는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빅제뉴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 빅제뉴얼이라는 거는 네. 1월을 시작으로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월을 시작하기 위해서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그 기간을 소홀히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은 사업 경진대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 각 팀별로 1개 이상씩의 예. 사업을 내놓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예. 그중에서 이제 추려진 제안 사업을 갖고 네. 저희들이 나름대로 포상도 하고 오. 그 제안 사업은 저희 그 전북도와 네. 면밀히 협의를 해서 내년 3, 4, 5월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러한 제안 사업이 국책 사업으로서 사업을 딸 수 있도록 예. 그런 작업들을 12월에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1월 1일 빅제뉴얼이 그야말로 또 왕성하게 시작을 하는 예. 그런 계획이 이제 12월 이제 제안 경진대회입니다.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던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그리고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예. 그런 사업을 제안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 빅 제뉴얼이가 네. 잘 네. 그 결과값이 잘 나오면 네. 돈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빅 제뉴얼을 하는 것도 네. 왜냐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시니까 네, 네. 그런 것도 한번 열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한번 기업들한테도 만약 이것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예. 이러한 사례들을 전파를 해서 12월을 잘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만이 네. 그 다음 해가 좋고 그 다음 해의 시작은 무조건
1월부터 시작을 그럼요. 하는 거다. 네. 예, 이렇게 전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기업 속으로 프로젝트를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어떤 기업들을 선택해서 가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 현장에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또 오고 가고 할 텐데 또 어떤 방식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해나가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상장은 되지 않았지만 예. 상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이 급속도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기업들이 미래 성장 산업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도 있고 그러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자금 지원이든 네네. 또는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14개 시군별로 그렇게 기업들을 좀 선택을 해서 저희 본부장들하고 또 팀장들하고 같이 가서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예. 수렴해서 그다음에 지원 대책을 내놓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담당자가 있잖아요. 네, 네. 담당자가 가서 이야기를 듣고 또 보고서를 만들어서 원장님께 이제 보고하고 약간 이런 형식으로 통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원장님이 직접 방문하니까 그 기업의 구성원들도 약간 좀 의아해하거나 아니면 놀라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그 생산 라인을 보여드리면서도 예. 개별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고 예. 원장이 직접 그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또 우리의 진정성을 이해를 하시고 그렇군요. 예, 또 충분한 그 이후의 소통도 더 잘 되고 또 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원장님 직접 방문한다니까 우리의 어떤 뭐 지원적인 부분을 현장에서 더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면 네. 나중에 더 크게 개선점이 빠르게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네, 그렇습니다.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목적으로 네. 제가 좀 직접 가서 네. 경청을 하고 현장의 소리를 좀 들으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뭐 워낙 대기업에 계셨으니까 이런 우리 지역의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강소기업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까도 의외로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최첨단의 장비들도 있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네. 이외에 어떤 것들이 또 특이점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기도 네. 하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소상공인 지원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렇다 할 사회 간접 자본이 지금 활발하게 확충되고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 또 전라북도만의 특별한 내수 진작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런 매출이든 또는 자생적인 어떤 그런 경쟁력들이 예. 좀 굉장히 많이 좀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지원 관련돼서 예. 단기적인 대책은 무엇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네네. 우리와 같은 그런 출연 기관들 또 여기 중진공이라든가 또는 중진청 또 도외 또 소상공인 또 육성 또는 지원팀들하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이와 관련돼서 좀 뭐 좋은 대안이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났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을 어떤 거를 호소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인력 수급이 있을 수 있겠고 인재 육성 네. 또는 뭐 판로 확보, 네. 뭐 수출 네.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의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가장 크게 애로점이라고 지금 느끼셨어요? 진행자분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다예요? 그래요? 네. 현장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항상 고민인데 또 그러진 않나 봐요. 그러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생산 현장에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구나. 그 부분을 외국인 고급 인력으로 대체해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 외국인이 오랫동안 거주를 하지 않는 그렇군요. 그런 사회적 환경의 문제도 있고요. 한계점이 있죠. 예,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자금, 저리 대출이라든가 또는 이런 중앙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펀딩, 파이낸싱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애로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이제 해외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바이어 발굴이라든가 또는 현재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인콰이리를 오더로 메이킹해서 실질적인 생산과 선적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취임 사회부터 이야기했던
그 수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통상 닥터를 네네. 빨리 그 멘토단을 꾸려서 실질적으로 그 수출 기업과 이 통상 닥터를 1대1로 매칭을 통해 성장을 이루는 그런 작업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통상 닥터들은 네. 굉장히 그 물류의 메커니즘을 가장 이해하고 네. 그 나라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높은 고급 인력일 텐데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전라북도로 끌어온거나 네. 또 육성하는 과정도 엄청나게 큰 숙제일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냥 그건 저한테 맡겨주셔도 되는데요. 예. 저처럼 해외에서 2번, 3번 지점장을 하셨고 또 해외 통상 현장에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그분들을 저희 그 통상 닥터로 모셔와서 그다음에 우리 그 수출 기업들을 1대1로 매칭을 시키면 그분들은 수출 하나, 오더 하나가 이루어질 때마다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채워주면서 네. 우리 그 중소 수출 기업들의 어떤 수출 판로도 네. 개척을 해서 어떤 그런 과정을 좀 일상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통상 닥터들의 업무들을 통상 닥터들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내부로 그런 능력과 그런 네트워크를 흡수시킬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 한 2, 3년만 그분들하고 같이 수출을 진행하다 보면 예. 전반적인 그 수출의 절차, 어허. 수출 단계별로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알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우리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다방면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기 내에 나는 반드시 이것만큼은 뭐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이것만큼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또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 어떤 걸 네. 또 꼽을 수 있겠습니까? 예, 취임에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네네.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그 경제 주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철저히 해서 그에 맞는 실질적인 그 지원책을 만들어내자라는 게 제 목표이고요. 네네. 그에 따라서 우리 내부 조직원들이 충분히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성을 높이는 작업만큼은 네. 제가 꼭 임기 내에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장님의 임기 내에만 반짝하는 그런 진흥원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끔 네.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1996년에 설립이 돼서 어느덧 한 27년 정도가 흐르게 됐습니다.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앞으로의 이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우리 도민들에게 또 기업인들에게 어떠한 곳으로 이렇게 기억으로 남게 되면 참 좋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명함에 써져 있듯이 전라북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베스트 파트너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다. 그다음에 하나 더 붙인다면 전라북도의 경제 발전과 전라북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 유치 지원 활동들과 더불어서 예. 앞으로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그러한 미래 성장 산업의 육성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사업 규모를 늘려서 산업별로 그 산업 육성 지원단이 만들어둘 수 있는 그야말로 지원이 아닌 진흥을 할 수 있는 예. 경제통상진흥원을 거듭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원장님은 확실히 현장에 굉장히 강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과거에 대기업에 계셨을 때도 현장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 같은 역할을 또 진흥원장으로서 이렇게 풀어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우리 기업에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산업 현장에도 진흥원에서 이렇게 와서 현장을 좀 시찰하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뭔가 좀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고쳐주길 바라는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또 우리 경제인들이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따로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럼요. 저희들 그 지원 센터가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또 수출기업들에 따라서
각 그 지원 센터별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바로 예. 달려갈 수 있습니다. 개별 전화번호 이렇게 자막에 해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진우 원장님이 딱 오셔야 뭔가 되게 마음이 놓이고, 그래도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더, 우리가 더 나아지겠지라는 게 있는데, 다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들이 20여 년 이상의 업력 속에서 네네. 마케팅, 홍보, 그다음에 국내외 판로 개척, 자금과 인력 지원 네.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오랜 그런 경험과 또 관록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본부장, 팀장, 저희 팀원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기업인들하고 소상공인 분들이 뭐 삼고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좀 따뜻한 격려의 말씀 네. 우리 진흥 원장으로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예. 싶습니다. 보릿고개라고 하듯이 지금 삼고 현상에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의해서 거시적인 글로벌 경기든 또는 국내 경기가 좀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도 이제 인하가 되고 여러 가지 또 원자재 가격도 낮추어지면서 나름대로 활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길 것인지 저희 경제통상진흥원하고도 같이 또 협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시고 나면 조금 더 큰 그런 영광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확실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현장성의 또 아주 짙은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많이 살아나는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